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설명 과정에서 지종훈련 관전평을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성급 초반부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우스컵 인터벌 내용, 지종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목요일이었었죠. 지종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조성래, 김정태, 김시우, 방극산 선수의 컨디션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조성래, 김정태, 김시우, 방극산 선수의 컨디션 지종훈련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벌 내용을 살펴보자면 조성래, 안효은, 임효은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 주평 선수인 조성래가 오랜만에 선행 훈련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은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페달링은 상당히 가벼웠었다는 점, 전일도 조성래가 최성국 상대로 가볍게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취까지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지웅, 장찬재, 황정현, 성정우 선수가 또 수권 선수들이 연합을 펼쳐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을 나섰는데요. 장정이 초반 빠르게 대열을 주되 나갔습니다만 반바퀴 지점부터는 시속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황정현이 이 코너 지점에서는 마크를 포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흐지부지 인터벌 훈련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용태, 이진국, 박상훈, 김정태, 최성국 선수가 인터벌 훈련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도력발에 나갔었던 김용태가 3, 4코너 지점에서 시속을 줄였었고 잠시 느려진 시속을 틈타 김정태가 쉽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이진국이나 박성국, 최성국은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오기호, 이서여, 김시우, 최근영, 정혜권, 주현욱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기호 선수가 경기를 이끌어 인터벌을 주되 나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빠른 시속은 아니었습니다. 반바퀴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섰었던 김시우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기호 뒷자리에 있었던 이서혁이 오기호를 상대로 직선에서 취임 나서면서 2차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시우의 선행감,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일 무리하게 선행 나섰다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극산 어미태, 박동수, 고종인 선수,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풀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극산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최영진하고 이창용이 인터벌 훈련에 나섰었고요. 전준영, 최원호, 윤여범, 강동균 선수가 인터벌 훈련을 나섰습니다. 남용찬, 김종현, 김민영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스컵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성래, 김정태, 김시우, 방극산 선수가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강자들 또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연대서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자들이 부진하면 바로 대박으로 이어지죠. 직전 회차도 대박 나왔었다는 점에서 저배당 아니면 대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토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진국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도 강동규의 선행을 직선에서 가볍게 넘어섰었던 이진국, 시속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진국의 페달링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편성도 좋아요.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 2명 있긴 합니다만 윤여범, 주현욱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을 선택하느냐 주현욱을 선택하느냐가 관심사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강동규가 전일 저측에 나섰다가 이진국에 잡혔습니다만 금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급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죠. 4번 김정태 뒤에다 달고 어미태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움만 시킨다면 강동규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미태가 승벽발에 나간다면 오히려 김정태 밀어내고 강동규의 뒷자리 마크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동규를 중심으로 김정태하고 어미태의 동반 입상, 김정태가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지종훈련 때부터 컨디션이 좋았었던 조성래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성래 입장에서는 활약에 나갈 선수가 최원호예요. 최원호의 선행 적극 활약에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최원호 지켜주기보다는 넘어서면 아무래도 장찬재라든지 최근영이 마크 다툼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성래 입장에서는 파업 선수죠. 장찬재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게 작전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방극산 전일 본인의 연대 세력들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철저하게 승부를 조절해 나갔습니다만 아무래도 끝까지 본인이 연대 세력들을 챙겨 나가지 못했습니다. 남용찬 다시 만났는데 남용찬보다는 아무래도 전준영이라든지 장지영을 의식한 경준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선수들인 두 선수가 뭉친다면 방극산도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0경주입니다. 오기호가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류성이 최성국을 상대로 과연 오기호가 조용서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리해서까지 조용서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류성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고, 류성이하고 최성국이 뭉치면 조용서도 알고 쏩니다. 조용서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챙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파업 오기호와 조용서의 연합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1경주입니다. 전일은 양희천이 홈이 간 보면서 여유있게 완승을 거뒀어요. 금일은 또 파업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진이나 하동성이 될 것 같은데 하동성의 산행 활약에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 임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스급 12경주는 김시우가 객관적인 기량 매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너무나 긴거리 나섰다가 착 외로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우승할 수 있는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팀 선배 김근영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황정현과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챙겨준다면 김근영도 마키한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승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 씨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진국의 기세가 월등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일도 강동규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동규가 짧게 젖혔었는데 시속도 상당히 빨랐어요. 편안하게 따라가니까 이진국이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 창원 B팀 노성현 있긴 합니다만 노성현을 활용해 나가기도 어중간하고 뒤에다 챙겨주기도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성현과의 협공보다는 이진국 입장에서는 독자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머리 쳐야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혜권하고 고종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죠. 근데 주현욱이 파업 선수이긴 한데 광주 개인으로 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 광주 개인이 김배영인데 훈련은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업에서 벗어나서 비파업으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일단 주현욱은 중립이고 전일 보니까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파업 선수 쪽에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이진국 입장에서는 윤여범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주현욱을 뒤에다 달았다가는 직선에서 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는 윤여범은 뒤에다 달고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여범이 때리고 이진국이 몰가서 짧게 따는 경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 입장에서는 파업 선수인 윤여범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현욱도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직선 차 추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 편성이 빠른 시속의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6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7번하고 6번 차선으로 7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전일 정예권이 후미권에서 날라오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종인도 나름대로 선제를 펼쳐 나갔습니다만 전일 넘어서는데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인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는 겁니다. 고종인이 때려요. 정예권이 막혀 나갑니다. 정예권도 일발 추입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고종인을 상대로 정예권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간다면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충분하죠. 정예권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 얻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고종인이 때려만 준다면 정예권이 직선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이 협공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날라올 7번 이진국이에요. 4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 5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7번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튼 경제 중심은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요능은 차가 나옵니다. 만만한 윤여범 달고 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7번과 3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쿱 7경기입니다. 강동규가 전혀 짧게 젖혔는데 직선에서 잡혔어요. 강동규의 몸 상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진국의 몸 상태가 너무 좋았었다는 점. 금일도 강동규 결승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연대 세력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가 있고 김종재가 있고 김재웅은 비파업 선수죠. 강동규를 중심으로 김정태하고 박지웅, 여기에 김용태는 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4대 3으로 싸우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가 굳이 어미태를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김정태를 뒤에다 달고 어미태와 병주시키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정태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동규와 김정태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어미태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업 선수들입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어미태도 충분히 승격발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도 괜찮고 몸 상태도 괜찮습니다. 타정전으로 강동규 뒤를 물고 가기만 한다면 이번 편성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함께 차선책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하고 5번, 2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5번하고 2번 두 차권 중에서는 비파업 5번, 파업이죠.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간혹 가다가 강동규가 토요일 경주 결정적인 경주에서 타이밍 재다가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강동규가 무너지면 김정태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현이 힘을 씁니다. 어미태가 몰고 가요. 김정이 막혀 나가거나 전일 선행승부로 김정이 버텨내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속감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일도 김정이 때려주고 어미태가 막혀 나가고 김정현의 후미 견제라고 한다면 강동규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동규가 선수 출신은 아니에요. 비선수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고전했었던 경주도 꽤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에서 비파업 완승으로 경주가 묶어서 흘러가게 된다면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공략해 볼 수 있죠. 2번하고 7번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배당,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에서 26하고 27입니다. 26하고 27은 이번 편성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6하고 27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하고 4번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쿱 8경기입니다. 조성래가 지종훈련 때도 과감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좋은 몸 상태를 보여주더니만 전일도 가볍게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탄력받은 조성래,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은 조성래가 추입형이기 때문에 최원으로 활이 나갈 것입니다. 조성래가 막혀 나가고 조성래 뒷자리를 장천재가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은호도 전일 후미권 막히 나가면서 몸싸움 이겨내고 3차권까지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만 힘으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조성래도 마냥 지켜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금요경주라든지 일요경주라고 한다면 최은호 활이 나가면서 후미 견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머리 쳐야지만 결승 갈 수 있죠. 자칫 뭐 장찬재에게 털리거나 최건영에게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성래는 직선에서 좀 세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세게 나가게 된다면 장찬재가 쫓아가는 작전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최건영도 전혀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긴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었죠. 한 10%는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투지가 넘치는 거군요. 더군다나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의 뒷자리를 빼앗는다면 충분히 쫓아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차선이라고 한다면 3번과 2번 차선으로 3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특히 추입형 강자가 출전하고 있는 경기에서는 배당을 노려봐야 됩니다. 최은호만 믿고 조성래가 완급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근데 최은호가 때려봐야 12초 대 초반 언저리 시속밖에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시속을 조성래가 막해 나가고 장찬재가 후미 건져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이번 편성 공태욱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태욱은 뭐 아니면 돕니다. 전일 마크에서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직전의 차도 저치기 나서면서 머리까지 쳤어요. 저치기 나서서 머리 치게 된다면 최근영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영 경주 보면 머리가 없어요. 2착밖에 없죠. 공태욱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가 할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과 2번 동반 입상 5번과 2번 동반 입상 2번 편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이 넘어간다면 뒤늦게 조성래가 후다닥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못 넘어서면 5번과 3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이죠. 5번하고 3번은 공태욱이 저치기만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뭐 최은호가 시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저치기 나선다면 공태욱도 11초 때 한 중반 시속 나옵니다. 머리 가능하죠. 52하고 53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조성래가 인정받기 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3-2하고 3-1 두 차권인데 3번과 1번이죠. 굳이 최건영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파업 선수들과 협공 가능성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컵 9경주입니다. 방극산이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하죠. 뭐 전일도 본인의 연대 세력들, 비파업 선수들과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만 결국 퍼졌고 마크 놓치다 보니까 방극산 혼자 경주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뒤늦게 정혜권이 날라오긴 했습니다만 방극산이 의도적으로 챙겨 나가려고 했었던 정혜권은 아니었었죠. 금일 방극산이 박독수를 만났고 남영찬을 만났습니다. 또다시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은 결승 가야 됩니다. 전준영도 기세가 상당히 좋죠. 장지웅도 자꾸 때리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방극상 입장에서는 남영찬, 박동수보다는 아무래도 3번과 4번 앞선에서 실내 챙겨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지웅하고 방극산하고 26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싸워서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장지웅이 때려주고 방극산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전준영과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과 3번 쪽에 박동수 챙겨준다 하더라도 보니까 뭐 남영찬 챙겨준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전준영이 추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전략적인 타입인 것 같습니다. 결승 가기 위해서는 굳이 파업 비파업 나눠서 정면등을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는 데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중이 전일 고전했습니다만 5번 앞에서 때려주면 뭐 시속감은 좋다면 뭐 장중도 동기생인 장중을 지켜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머리 쳐야지 결승 갈 수 있죠. 뭐 전일도 방극산 입장에서는 연대 세력들과 호흡을 맞춰 나갔어요. 자칫 남영찬, 박동수하고 호흡 맞춰 나가려고 하다가 장지웅의 선행을 3번이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방극산이 오히려 5번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을 활에 나갈 3번의 직선 취입발입니다. 파업 선수들이죠.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창용이 끌어내서 받아가면 쫓아가요. 얼마 전에도 이창용 3차권 선점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2번과 3번과 7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 빠져준다면 3번하고 4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책으로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방극산 결승전에서도 시속기 통했었던 선수입니다. 타협점 찾아 나갈 것 같아요. 전준영하고 장중인데 아무래도 전종의 직선 추입발 쪽에 5번과 3번이죠.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습니다. 5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미호스급 10경주입니다. 오기오가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도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오기어가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일 힘을 썼기 때문에 금일은 철저하게 좀 힘을 안배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류성희의 선행을 좀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또 과거 또 유성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류성희가 땡겨주고 오기어가 몰고 가게 된다면 류성희도 충분히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빼앗으려고 했다가 빼앗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유성이에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때려주고 오기오가 몰고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류성이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내 챙겨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오기오 앞선으로 자리 잡는다면 오기오는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성이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적인 연합이라는 걸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기오도 굳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가면서 결승전 진출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오기오가 파업 선수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죠. 오기오 입장에서는 연대가 조용석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조용석 달고 쏘면 조용석도 호미 견제 가능하죠.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조용석 달고 힘들게 경주를 이끌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기오와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유성야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기오가 분명 유리합니다. 한데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에서 이번 편성 오기오가 내선 잡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 좀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류성희가 경제 주도 최성국이 경제 주도권 잡아나가고 류성희가 몰고 가고 김성건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류성희가 간만에 승부거리 짧게 가져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1번과 5번이라든지 전일 김성건 깜짝 놀랐어요. 외선에서 날라왔었다는 점, 1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오기오가 빠지게 된다면 류성희도 전일 보니까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나빴다라면 몸싸움을 펼쳐 나갈 시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몸싸움까지 펼쳐 나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승부욕을 발휘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이라든지 1번하고 4번은 류성희 놓고 오기오가 고전하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오기오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2번과 1번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면 됩니다. 힘을 비축할 수 있죠. 힘을 쓰게 된다면 2번하고 3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양희천이 전일 후미 간보면서 여유있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일 같은 경주는 펼쳐 나갔어야 되는데 직전 회차도 그렇고 직전 회차도 초대박의 빌미 제공했었던 양희천, 직전 회차였었죠. 부산 우스컵 6경주 때 양희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병일 머리로 공략해 드렸습니다. 방송에 새서울 방송에서 199.8배 좋은 배당 양희천 빠지는 거에 대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199.8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은 빠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연대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희천 항상 파업
비파업 선수들이 있었던 경주에서 고전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주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동성화리는 나갈 것 같아요. 양희천이 몰고 갑니다. 하동성이 시속감이 좋다면 직선에서 짧게 좁혀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속감만 좋다면 양희천은 굳이 후미권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승부거리 조절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속에 죽는다면 최근 들어서 최용진이 컨디션이 괜찮아요. 초반 양희천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6하고 14입니다. 16하고 14 경주권 두 차권 1번과 6번 쪽에 1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양희천 경주는 항상 불안했죠. 항상 회차마다 이변의 빌미를 제공했었던 경주가 챙길권에 상당히 많았어요. 전일은 비파업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당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편성은 또 파업선들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희천이 자칫 타겟을 잘못 선정하게 된다면 전 최영진이 머리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양희천 또 빠지게 된다면 최영진 머리에 최성우입니다. 최영진 머리에 하동성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릴 것 같아요. 16과 14 안에서 1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김시우가 전일 힘든 승부를 펼쳐나갔어요. 긴 거리 나섰습니다. 때릴 땐 좋았는데 결국 저치기 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시우. 지종을 땐 컨디션이 좋았었는데 전이랑 좀 끌어내주는 선수 없이 본인이 탄력받고 힘을 쓰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김시우도 타점 잡고 힘을 쓸 때는 11초 대 중반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좀 더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김근영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우도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김근영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김근영이 때려주고 김시우 앞에서 희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시우가 김근영을 상대로 좀 탄력받게 된다면 황정현이나 박성원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황정현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쪽에 3번과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 완벽하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요, 김근영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청평팀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챙겨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3번하고 6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3번, 6번 차선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파피파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저치기 나설 수 있는 박상훈인 것 같습니다. 뒤늦게 황정현이 쫓아 들어가거나 저치기 나선다면 류군이가 홈리권 마크에 나가면서 기회를 노리는 7번하고 5번이 가능하죠. 7번하고 4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시우, 김근영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7-5가 가능하죠. 7-4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3호하고 36 안에서 6번보다는 황정현과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격렬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고배당 잘 뽑아놨습니다.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